우쿨렐레를 잘 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악기 소리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요. 우쿨렐레 음정을 잘 맞춰야지 우쿨렐레 연주를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쿨렐레 시작하기 전에 개방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방현은 왼손이 코드를 잡는 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왼손을 전혀 손을 대지 않는 상태에서 조율되어 있는 이 소리를 개방현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아까 아는 상태에서 아랫부분이 1번 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1번 현의 소리가 라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2번 현이 미입니다. 그리고 3번 도, 4번 현이 제가 로우 G라고 했죠. 로우 G라고. 그래서 소리가 라, 미, 도, 솔. 네. 네.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개 이름을 한글로 알고 있잖아요. 이 개 이름은요, 원래 이탈리아 말인데 우리가 빌려서 쓰는 거 아시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악보로 표기할 때는 영어로 표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라를 A라고 하고요. 미를 E라고 하고 도를 C라고 하고 솔을 G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다시 알아보면 도레미파솔라시도는 C, D, E, F, G, A, B, C 이렇게 해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영어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부터 튜닝하는 방법을 얘기를 할 건데요. 이 튜닝하는 거는 개방현에서 이 튜닝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그 다음에 코드로 넘어갈 때 그 소리가 정확하게 잡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선 악보를 보면 제가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도가 가운다 도예요. 이 3번 현이 가운다 도인데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소리가 미입니다. 도, 미. 그 다음에 이 콘서트형으로 원래 장착되어 있는 이 4번 현은 하이지라고 했잖아요. 좀 어려운 그런 얘기로 들릴 수 있지만 지금 이 시간은 그냥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튜닝기를 설명을 하자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튜닝을 두 가지 정도 방법으로 저희가 튜닝을 할 수가 있는데 요즘에 컴퓨터, 스마트폰 다 쓰시잖아요. 앱이 너무 많은 것들이,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앱을 설정을 해서 우쿨렐레 꼭 안 치셔도 튜닝 이렇게 치시면 앱이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다운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이렇게 클립형 튜닝기를 구입을 하셔가지고 개방현을 잘 맞추셔갖고 튜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튜닝에서는요, 스마트폰에서 어플을 받으셔서 튜닝을 할 경우에 문제점은 뭐냐면 옆에 주변이 시끄러우면 안 돼요. 조용한 상태에서 이 음을 잡아야 정확하게 그 소리가 맞춰지는 반면에 이 클립형 튜닝기는 여기에 이제 헤드 부분에 집게처럼 걸쳐놓고 아무리 옆에서 떠들어도 이 제 소리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장단점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연주하시는 상황에 따라서 튜닝기를 가지고 이렇게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까 제가 설명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우쿨렐레 소리를 가늠할 때 이렇게 줄의 굵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화면으로 보시면 다 같은 줄로 보이지만 자신의 악기를 이렇게 쳐다보면 사실 줄의 굵기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낮은 음의 소리가 날 때는 줄이 굵어요. 현이 굵다는 거죠. 그리고 높은 소리가 날 때는 현의 굵기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이 G가 아니라 로우 G를 봤을 때 이 네 줄을 봤을 때 이 4번 줄이 가장 두껍고 굵다는 거죠. 그 얘기는 소리가 가장 낮고 저음인 소리가 난다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렛의 기능을 한 번 더 살펴보면요. 이 프렛 하나하나는 피아노의 건반을 봤을 때 반음 차이가 있습니다. 반음. 그래서 시작되는 개방현의 1번 현이 라 줄이잖아요.
이 라에서 첫 번째 1프렛을 잡았을 때는 라 프렛이 됩니다. 라 플랫. 그 다음에 2번 프렛을 잡았을 때 라 샵. 그 다음에 시. 시와 도는 피아노에서 보시면 검은 건반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와 도는 바로 옆에 반음 차이기 때문에 한 칸 건너가지 않고 시, 도 이렇게 해서 튜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 개방현을 다 맞춘 다음에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튜닝을 하실 때 음표가 있어요. 음표가 우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점음표와 민음표를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점 4분음표, 점 2분음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점이 없는 음표들이 있고, 그래서 민음표와 점음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쉼표도 점 쉼표와 민 쉼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박자를 잘 이해를 하시면 우리가 연주할 때 상당히 도움을 얻고 연주할 때 좀 더 빠르게 숙지할 수 있으면서 연주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튜닝을 다 했다고 하면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런 소리를 다 맞추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다음으로 코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코드와 화음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화음은 두 음이 포개져 있는, 두 음 이상 포개져 있는 음을 이해할 때 화음이다 얘기를 하고요. 코드는 3도씩 이렇게 세 음 이상이 쌓여 있는 걸 코드라고 합니다. 왜 이 설명을 하냐면 지금부터 C 코드를 잡을 건데 C 코드는요 도미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우쿨렐레 줄이 4줄이잖아요. 하지만 우쿨렐레는 때로는 중복되는 음도 있고 또 중복되지 않는 음의 그 음을 찾아서 저희가 코드를 만들 수가 있는데 1번 줄 3프렛 3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을 때 이 C 코드로 합니다. 그래서 C 코드는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1번 줄 3프렛 손가락 제가 아까 전에 1번, 2번, 3번, 4번인데 3번 손가락으로 3프렛 1번 줄 이렇게 자세가 C 코드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까 자세하고 다름이 없죠. 틀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C 코드는 이렇게 잡아야 나중에 코드 변형할 때, 코드 전환할 때 이렇게 불편하지 않은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소리가 아까 제가 설명을 할 때 개방현에서 시작되는 첫음과 이 프렛은 피아노 건반을 봤을 때 반음씩 올라간다고 했어요. 우리가 피아노 건반을 보시면 하얀 건반, 검은 건반, 하얀 건반, 검은 건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없는 검은 건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와 파, 시와 도. 미와 파도 반음 사이고 시와 도도 반음 사이에 있기 때문에 검은 건반이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1번 줄이 뭐라고 했죠? 라죠, 라. 그러면 반음씩 올라가니까 여기가 라 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옆에가 시가 되겠죠. 라 샵, 시. 시와 도는 반음 사이니까 바로 옆에가 도죠. 그래서 C 코드는 3음씩 쌓여 있는 건데요. 코드는 이게 도. 제가 아까 3번 현이 도라고 했죠. 기억나실까요? 도. 이거는 높은 도. 그럼 얘가 도가 같이 나요. 그럼 그 사이에 있는 2번 현이 미라고 했습니다. 미, 그죠? 그 다음에 4번 현이 솔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C 코드의 개 이름은요. 도, 미, 솔. 제가 지금 로우지로 돼 있어서 지금 지판에 있는 솔을 찾아서 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인데 이 맨 밑에 아래줄 1번이 도라고 했잖아요. 높은 도. 그래서 도가 2개.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했을 때 C 코드의 도미 소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C 코드의 정확한 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C 코드를 연주할 때 어떤 방법으로 이제 어떤 테크닉으로 해야 되냐라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타나 우쿨렐레는 용어 자체가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스페인 용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초급에서 주법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아포얀도라는 주법이에요. 이 말을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기대다라는 뜻이 있어요. 기대다. 그러면 어디다 기대냐? 이 현 한 개씩 기대는 거예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이렇게도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알-아일의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허공에 날리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초급이기 때문에 아포얀도 주법으로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한번 익혀두시면 좋겠죠. 자, 이제 C 코드를 우리가 배워봤는데 이해가 되실까요? 제가 앞으로 수업에서 종종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1번 줄, 3프렛, 3번 손가락. 자, 우리 좀 어린아이한테 가르칠 때는 이렇게 가르쳐요. 1층, 2층, 3층, 4층. 이게 건물이 있는데 1층 건물에 301호. 자, 좀 쉬우실까요? 1층 건물에 100, 200, 300으로 나갔을 때 301호. 아시겠죠? 3프렛 1번 줄. 대신에 손가락은 3번 줄, 3번 손가락입니다. 자, 쉽죠? 네, C 코드를 배워봤습니다. 자, 이제 C 코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연습곡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C 코드 한번 이렇게 보면은요. 1번 줄 3프렛, 3번 손가락 이렇게 잡으셨나요? 이 잡고 저희가 C 코드로 배워볼 수 있는 게 세 곡이나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동물 흉내 내기, 오리는 꾀꾀 아시죠? 그리고 두 번째 리리리자로 끝나는 말, 그리고 세 번째 곰새말이. 다 아시는 거죠. 우리가 좀 연령층에 따라서 기억하시는 분도 있지만 거의 국민 동요 같은 그런 곡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 연습할 때 4비트가 있어요. 오른손 검지로 이용하는 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는 꽥꽥, 오리는 꽥꽥, 염소는 맹, 염소는 맹, 돼지는 꿀꿀, 돼지는 꿀꿀, 소는 음모, 소는 음모. 네, 이것을 8비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연주하는 것처럼 제가 노래가 끊어질 때 우쿨렐레도 끊었는데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계속 단연을 하면서 연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동물 흉내 리리리자로 끝나는 말, 그 다음에 곰새말이 이것을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8비트로 해볼게요. 4비트는 조금 세 곡을 연주하기에는 조금 재미가 떨어질 수도 있어서 자, 검지를 가지고 다운 스트러밍, 업 스트러밍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보실게요. 오리는 꽥꽥, 오리는 꽥꽥, 염소는 맹, 염소는 맹, 돼지는 꿀꿀, 돼지는 꿀꿀, 소는 음모, 소는 음모, 리리리자로 끝나는 말은 개나리, 울타리, 미나리, 항아리, 오리 한 마리, 곰 세 마리,
코드로 세 곡을 연주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배우기 쉽죠? 하지만 우리가 G 코드를 배울 때에는 이 곰새마리를 조금 더 연주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연주로 갈 수 있으니까 G 코드 나중에 기대하세요. 지금까지 C 코드를 배워봤는데 C 코드는 도미솔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F 코드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 코드는 손가락을 한 개만 이용해서 이렇게 탄연을 해봤고요. 근데 F 코드는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코드를 잡아봐야 되는데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F 코드는요. 두 번째 줄과 네 번째 줄로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두 번째 1프렛. 자, 1번 손가락, 제가 이거 1번 손가락이라 했어요. 1번 손가락을 2번 줄 1프렛 잡으셨나요? 그리고 여기 중지, 이 2번 손가락을 4번 줄 2프렛 2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습니다. 보이실까요? 제가 처음에 우쿨렐레 코드 잡을 때 이 자세를 잘 기억을 하라고 했는데요. 이 자세에서 C 코드를 잡았고요. 이 자세에서 F 코드를 잡는 겁니다. 보세요. 다시 2번 줄 1프렛 1번 손가락이죠. 보통 첫 번째 프렛에서는 요 1번 손가락이 대장이에요. 대장. 그래서 이 첫 번째 프렛에서는 주로 1번 손가락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2번 줄 1프렛 1번 손가락. 그죠? 그러면 이 중지 2번 손가락 4번 줄 2프렛. 요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자주 복습하셔서 들으셔야 돼요. 익히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2번 줄 1프렛 1번 손가락. 그리고 4번 줄 2프렛 2번 손가락. 이것이 F 코드입니다. 그러면 코드가 어떤 음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줄 개방현이 뭐라고 했죠? 네, 미입니다. 미. 이. 미. 그죠? 그리고 이 프렛 하나하나가 반음 차이 난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까 미와 파, 시와 도는 반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미니까 여기가 파가 되겠습니다. 파. 그죠? 파. 그리고 4번 줄 솔이죠. 4번 줄 솔인데 솔 1프렛은 뭐가 될까요? 예, 솔샵. 제가 악기를 한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악기의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솔. 솔. 근데 솔샵, 라, 그 다음에 라샵 이렇게 갑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F 코드 잡았을 때 제가 하이지로 되어 있는 이 악기를 F 코드를 잡으니까 소리가 다르죠? 비교 한번 해볼까요? 다르죠? F 코드 똑같은 F 코드인데 하이지냐 로우지냐에 따라서 소리가 F 코드인데 다르죠. 베이스 음이 더 강화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악기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들을 수 있도록 이 악기로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F. 그죠? 소리가 되게 맑고 더 이렇게 잘 들리시죠? 자, 아까 다시 이게 파. 이 소리가 그러면 라겠죠. 솔, 솔샤, 라. 그러면 파와 라가 잡혔어요. 파와 라. 그런데 1번 줄 소리가 뭐라고 했나요? 라죠. 똑같죠? 네. 이 소리가 라로 한 소리로 잡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파. 그럼 이 3번 줄이 뭘까요? 도죠, 도. 그래서 파,
라, 도, 파라, 도. 파라도로 이루어져 있는 코드가 F 코드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프렛은 한 프렛 한 프렛 옮겨갈 때마다 반음씩 옮겨간다는 거를 꼭 숙지해 두시면 F 코드가 파라도로 쌓여 있는데 이해하기가 좋겠죠. 그래서 F 코드를 잡았을 때 파라도 소리로 이렇게 연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떤 그 몸의 구조를 갖고 계시든지 간에 두 코드 이상 잡을 때 다른 줄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코드 현악기잖아요. 우쿨렐레가 현악기인데 현악기를 그 관현악이나 이런 거 잡는 것처럼 손가락을 눕혀버리잖아요. 이런 소리가 나요. 그죠? 그 소리가 제대로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를 두 줄 이상 잡는 손가락 모양에서 코드를 잡으실 때 특히 내 손가락 마디를 잘 세워서 다른 줄을 건드리지 않게 그렇게 해서 탄현을 해주셔야 정확한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우리 이제 C 코드와 F 코드를 배워봤는데요. 그러면 오른손, 제가 오른손은 리듬을 연주할 수 있는 손이라고 일단 얘기는 했는데, 자, 위에서 아래로 치는 거를요, 다운이라고, 다운 스트러밍. 그러면 엄지손으로 이렇게 스트러밍을 했을 때 업은 좀 불편할 거예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검지를 사용합니다. 스트럼 배우기에는 이 검지를 가지고 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악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도입 부분에서는 엄지로 아포얀도 주법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C 코드죠. F 코드. 그래서 한 마디에 4번을 다운 스트러밍 하는 것을 우리가 4비트라고 합니다. 한 마디에 4번 스트러밍 하는 거를 4비트. 근데 코드를 잡았을 때 C 코드, F 코드. 네. 이렇게 해서 이 줄의 단연된 소리를 정확하게 듣는 거예요. 하지만 4비트 가지고 연주하기에는 좀 재미가 없죠. 그래서 8비트, 이 4비트를 한 박자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니까 4분의 4박자라고 개념을 아시면 되는데 이 4분의 4박자를 한 박자를 또 나누는 거예요. 그럼 8분 음표가 되겠죠. 그래서 검지를 그때는 사용을 하는데 다운 업을 사용할 거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생략된 게 뭐냐면 업 스트러밍이 생략이 된 거예요. 보시면 그죠? 그런데 8비트는요 업 스트러밍도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요할 거는요 가끔 학교에서 수업하다 보면 이렇게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막 걸리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손톱으로 호를 그린다는, 동그라미죠. 이 동그라미를 그린다는 그 상상을 하시고 이렇게 합니다. 이건 다운 스트러밍이죠. 근데 8비트 업 스트러밍을 하면 올라올 때는 제가 이제 어른들하고 수업할 경우가 있는데 그때 제가 어떤 표현을 하냐면 꿀을 찍어 먹을 때 푹 담궈서 이렇게 먹지는 않잖아요. 살짝 찍어서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 닿는 이 부분을 업. 손톱이 아니고 손톱 사이에 있는 요 경계에 있는 대각선면에 있는 이 살점, 이 살점. 네, 죄송해요. 다운 스트러밍 할 때는 손톱. 이걸 연결하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천천히 치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바르게 하면 하나, 둘, 셋, 넷.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이 스트럼 주법이 다운과 업 스트러밍이 있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노래도 한번 불러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F코드 응용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코드를 한 번 더 잡는 방법을 말씀해 드리면 2번 줄 1프렛 1번 손가락, 자, 4번 줄 2프렛 2번 손가락, 대신 다른 줄은 건드리지 않기. 그래서 소리가 먼저 잡으신 손가락이 이 소리가 정확하게 나는지 체킹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했을 때 네 줄이 소리가 다 고르게 나잖아요. 근데 이거를 체크하지 않고 하면 이런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연주할 때도 깔끔하지 않으니까요. 반드시 F코드 잡으시고 아셨죠? 자, 이제 F코드에 대해서 F코드 응용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F코드는요, 교재에 있는 것처럼 새신, 그 다음에 나처럼 해봐라, 그 다음에 시계. 요 노래가 패턴이 똑같아요. 자, C코드 잡는 게 쉬울까요? F코드가 많은 게 쉬울까요? 자, 여러분들의 그 학습의 형편을 고려해서 F코드가 한 개, 한 마디에 나오는 걸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코드, F코드부터 자, 검지손가락으로 하겠습니다.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벌쩍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자, 어때? 시작하실 수 있겠죠? 한 번 더, 그리고 나처럼 해봐라. 그 다음에 시계를 다시 한번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벌쩍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아이 참 재미있다. 시계는 아침부터 똑딱똑딱, 시계는 아침부터 똑딱똑딱, 언제나 같은 자리 똑딱똑딱, 부지런히 가지요. 네. 아이고, 제가 실수를 좀 했네요. 그렇지만 이 C코드와 F코드를 잘 배워 놓으시면 마치 내가 오랫동안 연주를 한 사람처럼 초보이지만 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도 이렇게 우쿨렐레를 가르치는 입장이지만 우쿨렐레를 배우시는 분들이 좀 더 흥미있고 또 응용곡을 이렇게 응용곡으로 이어졌을 때 이 우쿨렐레 배우는 것이 좀 더 흥미롭게 연결되어지길 바라봅니다. 예, C코드와 F코드를 배워봤는데요. 어때요? 이해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배운 걸 한번 이렇게 훑어보겠는데요. 우리가 뭘 배웠죠? 우쿨렐레라는 악기는 하와이 민속 악기다. 그래서 이 악기는 4현으로 되어 있고 또 구조는 헤드와 넥, 그 다음에 바디로 이루어져 있다. 줄감개의 기능과 또 프렛의 기능과 또 이 바디에서 또 공음되어서 나오는 소리, 우리가 기본적으로 잡는 자세, 그리고 우리가 이 개방현을 이용해서 튜닝하는 거, 튜닝을 통해서 코드를 잡는 거, 코드를 통해서 연주할 수 있는 응용곡을 해보았던 거, 이러한 것들이 저희가 오늘 배운 건데요.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거나 용어들이 좀 익숙하지 않았지만
점점 더 우리가 수업 시간을 통해서 이런 소리를 들을 때 낯설지는 않을 겁니다. 뭐 1인 1악기 시대에 나도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악기가 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악기가 점점 사랑스러운 악기가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파이팅! 예,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G 코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C 코드 하나 잡고 F 코드 2개 손가락 잡을 때 어떠셨어요? 어렵다고 생각이 드셨나요? 하지만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이 C 코드와 F 코드를 잘 복습해 오시면 G 코드도 잡을 수가 있어요. 조금 어렵다면 어렵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F 코드 잡을 때 다른 줄을 건드리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2줄을 잡을 때도 건드릴 수가 있는데 세 손가락을 이용할 때는 좀 더 그런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C 코드와 F 코드를 충분하게 숙지해 오시거나 복습하지 않으시면 G7 코드, G 코드 잡을 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뭐 겁을 주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코드가 자꾸 한 개씩 새로운 코드를 배우고 익혀나갈 때 처음 배우던 것을 복습해 두지 않으면 내가 계속 그 자리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연주가 매끄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습보다 복습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C 코드, F 코드 잘 되시면 G 코드, G7 코드, 저희는 G 코드 말고 G7 코드를 배울 건데요. 그 코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소화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좀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혹시나 강사의 그 어휘력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거나 조금 헷갈리는 면이 있었다면 좀 용서하시고요. 저희도 다음번에는 좀 더 준비를 잘해서 여러분들이 쏙쏙 귀에 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잘 해오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